안녕하세요. 역사 2.0입니다. 지난 33번 학습지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희 시대의 어,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노동운동.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깃발을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농촌 등에 가면은 흔히들 볼 수 있는 새마을 깃발인데요. 자, 이 새마을 깃발은 1970년부터 진행되었던 박정희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했던 환경 개선 운동, 의식 개혁 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깃발입니다. 새마을 운동, 농촌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여 시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당시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면서 근면, 자주호, 협동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새마을 운동은 환경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의식 개혁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새마을 운동은 당시 1970년대, 1972년부터 진행되었던 유신 체제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1970년대 진행되었던 환경개선 운동,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대각 때 계획이 짜지었으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 2, 3,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1차, 2차, 그리고 3차, 4차를 각각 묶어서 공부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60년대 진행되었던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1970년대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축으로 하는 경제 개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동맥이 뚫렸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과 부산 사이에 집중적인 경제 개발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강원도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이 취약해졌다라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 진행이 되었습니다.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기존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화학공업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 1977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대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 소득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정에서의 한계, 바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즉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개발의 과정 속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너무 점점 심해졌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뒤따랐고요. 이 과정 속에서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 과정 속에서 경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각각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다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정희 시대 노동운동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 과정 속에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지만 이들이 저임금, 장기간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의 이름은 전태일입니다. 전태일 1948년 출생, 1970년 사망입니다. 전태일은 1965년 약 17, 18의 나이로 서울 청계천의 평화시장의 수습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1965년 취직하게 된 전태일은 1967년 전규재단사가 됩니다. 하지만은 자신 이외의 수많은 시다공, 여기서 말하는 시다공은 재봉틀을 돌리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수많은 시다공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 환경,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968년 바보회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바보회를 통해서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글이 1969년 12월 19일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15살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종업원들이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다공의 수당을 인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요구입니다. 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태일은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분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면서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내거리에서 분신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1970년대 이후로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또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노동운동의 모습 두 번째 YH 무역 사건이 있습니다. 1979년 8월 YH 무역은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YH 무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때 노동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 건물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YH 무역의 노동자들은 신민당 당사에서 생존권 보장 그리고 임금 지불 등을 요구하며 며칠간을 수일간을 농성하지만 경찰이 신민당 당사,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마저 침입하면서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진압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들을 강제 진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YH 무역의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경숙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YH 무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이 이루어진 이후 신민당의 당대표였던 김영삼은 유신 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신 정부, 그리고 여당 유신 정우회 등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국회 제명을 계기로 하여 김영삼의 주요 정치적인 거점이었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정부에 맞서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1979년 10월에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과정에서 결국 권력층, 지배계급 간의 지배층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툼은 결국 11.6 사태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33번 학습지에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경 개선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각각 1, 2차 그리고 3, 4차로 나누어서 그 내용과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개발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자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운동,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과 YH 무역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 YH 무역 사건은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11.6 사태로 이어지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 또다시 등장하는 군인 세력 신군부의 등장과 이들에 맞서 싸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강제 진압된 이후 탄생한 전두환 정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